서울은 지금 누군가는 상승한다 하고 또 누군가는 하락한다 합니다. 어떠한 말이 맞을까요? 지금 보시는 이 트렌드가 어느 지역의 대장 아파트들이 시세인지 궁금하시다면 계속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지난 시간에 이어 3월 첫 주에 발생된 다른 지역들의 거래를 살펴보겠습니다. 지난번 영상을 통해 서초구, 송파구, 양천구, 성동구, 강남구의 거래를 먼저 살펴보았고, 이번 영상을 통해 강서구 마곡동과 화곡동, 동작구, 성북구, 노원구까지 추가 5개 단지를 살펴보며 서울 전체의 3월 첫 주차 거래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영상이 조금 길지만 아파트 단지 소개와 함께 새로 소개하는 지역들의 장단점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으니 꼭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개할 단지는 마곡 엠벨리 7단지입니다. 마곡은 그나마 최근 추진된 서울의 대형 개발지구로 단순한 택지지구가 아닌 첨단 산업단지와 주거가 어우러진 지역으로 개발되었습니다. 이곳에 마곡 엠벨리 16개 단지를 지으며 마곡의 대형 주거지역이 탄생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업무지구에는 LG를 필두로 190여 개, 16만 명이 넘는 인력이 상주하는 곳으로 직장과 주거를 한 곳에 모아 입주까지 성공리에 마치며 제2의 판교라 불리우는 직주 근접 직장인들의 수요가 넘치는 곳입니다. 마곡 엠벨리 7단지는 2014년식 1004세대 용적률 238%의 11년차 대단지 아파트로 엠벨리 16개 단지 중 대장단지로 꼽을 수 있습니다. 우선 업무단지에 가장 근접한 위치로 LG R&D 센터 인력만 2만 명이 넘는 LG 사이언스파크에 가장 가까이 있어 도보 15분이면 출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서울의 출근길 지옥을 경험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외에도 서울의 가장 핵심 노선인 9호선 마곡나루역이 단지 바로 앞에 존재하며 동시에 공항철도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도보 10분이면 5호선 마곡역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엠벨리 단지 중 트리플 역세권에 가장 가까운 단지입니다. 특히 마곡의 대장이라 불리는 또 하나의 이유는 주변 비어있는 땅이 있습니다. 마곡은 아직 대형 유통시설이 없어 가양이나 화곡 혹은 김포공항의 롯데몰을 이용해왔습니다. 이 빈 땅에 바로 원에스트라는 대형 복합시설이 건설되고 있습니다. 오피스 시설 외에도 지하에 이마트 트레이더스가 들어올 예정으로 대형 유통시설의 목마른 갈증을 풀어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아쉽게도 과거 해당 부지가 이마트 스타필드 부지로 거론도되었지만 이마트는 부지를 매각하고 계획을 취소했었습니다. 거기에 이 공사는 태영건설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워크아웃 이슈로 시끌시끌한 건설사로 공사의 난항이 예상됩니다. 다행히 진척률 75% 이상과 사업성이 높기 때문에 대주단의 지원을 받아 계속해 나가기로 했지만 워크아웃이냐 부도냐의 아슬아슬한 상황 속에 오픈 일정의 딜레이 혹은 날림마감 등 위험성은 충분히 존재합니다. 또한 단지의 바로 옆 대형 부지에는 마곡마이스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역시나 마곡 업무시설과의 시너지를 기대해 볼 수 있는 대형 컨벤션 센터입니다. 전시장, 상가, 오피스, 생활 숙박시설까지 복합적으로 구성되는 만큼 이로 인한 주변 아파트 주거 수요가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 외에도 5호선을 낀 최고의 땅 중 하나가 향후 강서구청 이전을 위해 구청사 건축 중에 있습니다. 위에 말한 모든 역세권 노른자의 부지들이 단순한 계획이 아닌 실제 착공이 들어가 진척률이 꽤 진행된 곳이라는 점에서 이미 마곡의 높은 시세에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현재는 공사부지가 많아 소음, 분진 등으로 주변 환경은 복잡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향후 높은 직주 근접의 수요와 주변 편의시설 접근성으로 인해 추가 하락이 오더라도 강서구의 대장이자 마곡의 대장단지라는 점은 쉽게 바뀌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배정초등학교는 공항초등학교이며 단지와 바로 붙어 있지 않지만 5분여 거리로 가깝고 공원으로 이어진 길이기 때문에 초품화 아파트와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학군에서는 아쉬움이 많습니다. 신도시답게 점차 학원이 늘고 환경이 좋아지면서 수준이 빠르게 올라오고는 있으나 배정되는 마곡중학교나 공항중학교의 학업성 지도는 강서구 내에서도 좋은 편은 아닙니다. 그 외 마곡나루역 상권과 마곡역 상권을 이용할 수 있고 단지와 이어진 공원길을 따라 드넓은 녹지와 공원 조성이 잘 되어진 서울 보타닉파크를 이용하기 매우 쉽습니다. 김포공항을 자주 이용하면서 마곡의 논밭이 바뀌어가는 정말 빠른 변천 과정을 직접 볼 수 있던 단지로 이러한 빠른 개발과 맞물려 과거 아파트 시세 역시 상승이 가팔랐습니다. 마곡 엠벨리 7단지에 2024년 3월 4일 전용 114, 44평형 9층 아파트가 거래되었습니다. 2018년 1월 11억에 거래된 후 21년 11월 20억까지 82% 급등하며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23년 2월 13층이 16억 4천까지 마이너스 18% 하락하며 서울의 대대적인 급락세와 함께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연착륙 정책으로 다시 19억 3천까지 올라오며 과거 신고가를 넘봤었지만 최근 재하락의 모습을 보이며 24년 3월 4일 9층이 17억에 거래되어 21년 1월 가격으로 회귀 중입니다. 강서구 마곡동 마곡 엠벨리 7단지 최고점 대비 하락률 마이너스 15%입니다. 두 번째 소개할 단지 역시 강서구에 있는 강서구 화곡동 강서힐스테이트입니다. 2015년식 2603세대 용적률 259%의 10년차 준신축 화곡동의 대장 아파트로
외관이 고급지고 알록달록한 것이 특징입니다. 최근 인터넷을 뜨겁게 달군 사진 한 개. 바로 강서구 화곡동의 전세 사기 피해로 발생된 경매지도입니다. 강서 힐스테이트는 이러한 화곡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강서 힐스테이트 주변에는 우장산 아이파크, 화곡 푸르지오처럼 대단지 브랜드 아파트들이 존재하다 보니 법정동은 화곡동이지만 실제로 전세 사기가 대거 발생된 화곡역 주변의 다세대 주거지역과는 분위기가 다릅니다. 단지 바로 앞 5호선 우장산역이 있는 초역세권 단지로 두 정거장이면 마곡역이기 때문에 마곡 업무직으로 출퇴근이 가능하여 실수요가 높습니다. 배정초등학교는 우장초등학교로 도보 15분여 거리에 존재하여 아쉬움이 있어 초등학교 자녀를 둔 부모들은 연식이 좀 있지만 내발산 초등학교를 품고 있는 우장산 아이파크를 선호하기도 합니다. 다행히 저학년들을 위해 단지와 초등학교를 왕복하는 스쿨버스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화곡중, 덕원중, 명덕여중, 화곡고, 명덕고, 명덕여고, 명덕외고까지 강서구 최고의 학군이 존재합니다. 그런 만큼 강서구에 좋은 학원들이 밀집되어 있는 학원가가 우장산역을 기점으로 포진해 있습니다. 이와 함께 상권 역시 도로와 역을 따라 잘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풍부한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강서구 최고의 지역은 직전 소개한 마곡이지만 전통적인 생활권과 학군을 보유한 곳은 바로 이 지역입니다. 2024년 3월 1일 전용 59 24평형 3층 아파트가 거래되었습니다. 18년 1월 6억 6,500에서 21년 8월 12억 4,500까지 87% 급등 후 22년 10월 무려 34%가 폭락한 8억 2천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다행히 정부의 여러 지원 정책에 의해 다시 상승하면서 23년 9월 10억까지 회복하였습니다. 현재는 보다 살짝 하락된 9억 중반 가격대로 거래되고 있어 24년 3월 1일 9억 4천에 거래되며 20년 8월 가격으로 회귀 중입니다. 강서구 화곡동 강서힐스테이트 최고점 대비 하락률 마이너스 24%입니다. 세 번째 소개할 단지는 동작구 상도동 이편한 세상 상도노빌리티입니다. 이 아파트는 이시연 아파트로 최근 매스컴을 타기도 했습니다. 동작구는 서울의 중앙부에 있고 대중교통이 매우 뛰어나지만 지리적인 경사 문제와 노후화된 곳이 많아 아직 개발해야 하는 곳이 많습니다. 이러한 동작구 개발의 주요 포인트 중 하나가 바로 상도동으로 7호선이라는 주요 지하철과 왕복 8차선의 확장된 도로를 바탕으로 많은 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상도노빌리티 아파트는 2018년식 893세대, 용적률 244%의 7년차, 최고 29층의 신축 아파트로 위치가 매우 뛰어나 상도동에서 가장 비싸게 거래되는 대장단지입니다. 7호선 상도역이 단지 바로 앞에 있는 초역세권이며 강남까지 20분 내외로 지하철을 이용한 접근성이 매우 좋습니다. 강남으로의 접근성뿐만 아니라 자차 이용 시에도 상도터널을 지나 바로 한강대교를 통해 용산과 광화문 접근이 용이하고 여의도는 노량진을 건너면 바로기 때문에 서울 중심 업무지구 세 곳 모두 20분 내에 도착 가능합니다. 하지만 상도동의 지형 특성상 경사가 심한데 그나마 도로변, 지하철역 근처가 상대적으로 완만하기에 해당 단지는 다른 아파트들보다 완만한 경사로를 가지고 있어 인기가 높습니다. 배정초등학교는 강남초등학교로 후문을 통해서도 10분 이상이 걸리고 대로변을 지나야 하기 때문에 초등학교 통학에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중학교는 장승중학교이며 그 외 중앙대학교, 숭실대학교가 근처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아쉽지만 이렇다 할 만한 주변 대형 유통시설은 없고 8차선 상도로 양옆으로 길게 평범한 상권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도역과 중앙대학교 그리고 숭실대 입구역 사이에는 노화주거지와 원룸촌이 넓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물론 입지적으로 흑석, 노량진 두 곳보다 부족한 면이 분명히 있지만 향후 개발을 통해 주거환경이 더욱 개선되기를 기대합니다. 2024년 3월 1일 전용 84 33평형 13층 아파트가 거래되었습니다. 17년 12월 8억 9,900에서 21년 12월 17억 6천에 고점을 찍으며 무려 96% 2배가 급등했습니다. 하지만 이어진 폭락장 속에 1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다가 23년 1월 12억 9,500으로 마이너스 26% 하락한 거래가 발생했습니다. 해당 저점을 기점으로 이후 조금씩 상향 추세를 그리고 있으며 24년 3월 1일 13층이 15억 2천의 상향 거래가 나오며 20년 2월 가격 근처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동작구 상도동 이편한 세상 상도노빌리티 최고점 대비 하락률 마이너스 14%입니다. 네 번째 소개할 단지는 성북구 도남동 도남코오롱 하늘채입니다. 2016년식 629세대, 용적률 287%의 9년차 준식축 아파트입니다. 성북구 도남동은 북악산 자락에 있어 언덕이 많고 고저가 심한 동네입니다. 과거 산이었던 부분들이 개발로 인해 많이 낮아졌음에도 아직 그 흔적들이 곳곳에 남아있는 동네입니다. 도남코오롱 하늘채 아파트는 우이신설선 정릉역이 도보 10분 내에 있고 도보 15분이면 4호선과 우이신설선 환승역인 성신여대 입구역에 도착이 가능합니다. 우이신설선을 통해 1호선, 2호선, 4호선, 6호선 환승이 용이하고 자차 이용을 통해 3, 40분 대면 강남과 광화문 업무지구에 도착 가능합니다.
배정초등학교는 서울정덕초등학교로 단지와 붙어 있어 아이 키우기 좋은 초품화 아파트입니다. 특히 붙기만 하면 멀리서도 통학시킬 만큼 명문 사립초등학교인 우촌초등학교가 근처에 존재합니다. 성신여대 입구역 근처에는 대학교와 맞물려 상권이 잘 발달되어 있어 유동인구가 많고 단지 북쪽에는 정릉이 있어 산책로를 이용하기 매우 좋습니다. 사실 해당 단지 내에도 약 3층 높이의 고저가 존재하여 분명 힘든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변 환경을 생각해 보았을 때 이는 상대적으로 평지나 다름없습니다. 단지 주변에 27년차 아파트임에도 4,000세대가 넘는 매모드급 단지 한신한진 아파트가 존재하지만 해당 단지는 높은 산 위에 있기 때문에 단지의 정문에서 주차장으로 들어가면 지하 7층이고 후문의 지상 1층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도남코오롱 하늘채는 비교적 규모가 적음에도 준신축이라는 점과 위치상 장점으로 주변 시세를 이끌고 있습니다. 심지어 성북구에서 대규모 개발로 좋은 인프라를 가진 기름뉴타운의 시세와 유사합니다. 2024년 3월 5일 전용 84 33평 국민평형 15층이 거래되었습니다. 18년 2월 6억 3천에서 21년 8월 12억 4,500까지 98% 급등 후 고금리로 다시 하락하는 상황 속에서 장기간 매수 잠김이 발생하며 거래가 없었습니다. 23년 5월 무려 22개월 만에 9억 7천에 3층이 거래되며 마이너스 22% 하락한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현재 24년 3월 5일 15층이 10억 5천에 거래되며 이제서야 20년 8월 수준으로 살짝 재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성북구 도남동 도남코오롱 하늘채 최고점 대비 하락률 마이너스 16%입니다. 마지막 소개할 단지는 노원구 중계동 중계라이프 청구 신동아입니다. 노원구는 서울시 아파트 전체 중 약 10%를 담당할 만큼 아파트가 밀집되어 지어진 지역이나 정부의 계획하에 10여 년 기간 사이로 지어지면서 현재는 3, 40년차 아파트들로 노후화가 상당한 지역입니다. 중계라이프 청구 신동아는 이름이 복잡한 것처럼 라이프 아파트, 청구 아파트, 신동아 아파트 세 곳의 건설사가 지은 아파트지만 관리소가 하나로 같이 관리되는 한 개의 단지입니다. 1993년식 960세대, 용적률 215%의 32년차, 중대형 평수로 구성된 단지입니다. 보통의 지역이라면 역세권 아파트가 가장 비싸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원은 역세권 아파트와 학원가 아파트 두 개로 나눠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연식이 같은 아파트라면 학원가 아파트가 더 비싸다고 볼 수 있지만 현재 공사 중인 동북선이 26년 하반기 개통 예정이기 때문에 향후 중계동 학원가도 대중교통의 수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중계라이프 청구 신동아는 서울 3대 학군지로 대표되며 유명한 학원가를 끼고 있는 인기 있는 아파트입니다. 을지초등학교, 원광초등학교, 수암초등학교와 함께 중계동 학군을 대표하는 불암초등학교를 품고 있는 아파트로 모두 불암초로 배정됩니다. 또한 중학교는 을지중, 불암중, 상명중, 중계중으로 배정될 수 있는데 네 곳 모두 빠지지 않고 높은 학업성 지도와 특목고 진학률을 보이는 뛰어난 학교들입니다. 그런 만큼 중계동 학원가 중대형 아파트의 대장으로 인기가 높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26년 개통될 동북선 중 중계동 학원가역, 불암산역이 단지의 위아래 모두 들어오기 때문에 초역세권 단지로 변모하게 될 예정으로 30년 만에 교통불모지라는 오명을 벗어나게 됩니다. 그 외 단지의 바로 뒤로는 불암산이 존재하여 수려한 산세와 불암산 산책로와 등산로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고 중계동 학원가와 함께 오랜 시간 잘 발달된 상권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4년 3월 2일 전용 101 37평형 3층 아파트가 거래되었습니다. 17년 12월 6억 3,500에 거래된 이후 20년부터 뒤늦게 시작된 노원구의 급격한 시세 변동으로 21년 8월 13억 9천까지 119%의 상승률을 보이며 급등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서울 전체의 거래 잠김에 따라 장기간 거래가 없다가 23년 6월 10억 4천에 거래되며 마이너스 25% 하락했습니다. 현재는 해당 가격대의 거래가 유지되는 중으로 24년 3월 10억 3천에 거래되며 20년 7월 가격으로 회귀 중입니다. 노원구 중계동 중계라이프 청구 신동아 아파트 최고점 대비 하락률 마이너스 26%입니다. 두 차례에 걸쳐 3월 첫째 주에 거래된 주요 단지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지금 서울은 중심부 외곽부 상관없이 모두 제각각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개한 단지 대부분이 각 지역의 대장급 아파트임에도 상승하거나 하락하거나 큰 변동 없이 유지하는 등 쉽게 예측이 어려운 매우 복잡한 상황입니다. 다만 이러한 상황 자체가 얼마 전까지 하락만 하던 상황에서 변화된 모습이라는 점, 그리고 앞으로는 여기서 어떠한 추세를 타게 될지 계속해서 실거래 트렌드를 통해 현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